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장 중이거나 재택근무 등을 할 경우에 회사 내부에 접속을 해서 업무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가상 사설망 VPN을 이용을 해서 안전한 암호 터널을 만들어서 업무를 진행을 하죠. 이 VPN의 특징으로는 암호와 터널을 연결할 때 일회성으로 신뢰도 검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이 터널이 완성된 이후에는 네트워크 전체에 접속이 가능한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방화벽과 유사한 일반적인 보안 설정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 내에 대부분의 네트워크 서버들을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고요. 그리고 일관된 보안 적용을 위해서는 회사별로 보안 정책별로 클라우드 업무에 접속을 할 경우에도 반드시 본사를 백콜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GTNA 서버는 사용자와 단말의 보안 상태를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서 보안 형상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별로 접속 허용 여부를 정책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안의 강도는 높이면서 보안 효과를 유지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사용자와 단말의 접속에 대한 자유도를 동시에 높여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동작 방법을 보게 되면 포티넷의 GTNA에는 포티 클라이언트 EMS, 그리고 포티게이트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방이 되겠고요. 포티 클라이언트가 GTNA의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티 클라이언트가 디바이스의 정보, OS라든가 네트워크 정보, 모델,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 그리고 보안 상태 정보, 예를 들어서 안티바이러스 백신이 설치되어져 있거나 또는 그 시그니처가 최신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보안에 대한 취약점은 없는지, 악성 코드에 감염된 적은 없는지, 이런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취합을 하게 되겠고요. 이 정보들을 보안 형상 관리 서버인 포티 클라이언트 EMS에 기본적으로는 1분 간격으로 계속 싱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안 형상 관리 서버인 EMS 서버가 제로 트러스트에 필요한 태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되겠고요. 이 만들어진 태그를 모든 방화벽 또는 보안 장비에 동기화를 해서 그 태그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화벽들은 전달받은 태그를 이용을 해서 태그 기반의 보안 정책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는 물론 모든 과정이 SSL 인증서를 통해서 암호화 통신을 하기 때문에 안전한 통신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작하는 방식을 실제 예를 통해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포티 클라이언트 EMS 서버인데요. 보안 형상 관리를 하는 서버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엔드포인트에 대한 제로 트러스트 태그를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태그를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현재 이미 프리디파인된 또는 제가 만들어 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GTNA의 태그 관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의 보안 정책에 따라서 GTNA 태그를 세밀하게 구성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만들어 본 것들은 개인 PC인지에 대한 여부, 백신이 설치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유효한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허가를 받은 인가된 모바일 장비인지에 대한 여부, 악성 파일이 감염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외부 개발사 직원들이 들어와서 상주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임직원인지 또는 윈도우즈 방화벽이 오프되어져 있는지, 취약점 패치가 필요한지, 회사에 등록된 장비인지들을 확인하는 이런 태그들을 만들어 뒀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 등록 장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또는 윈도우즈라면 특정 레지스트리에 정해져 있는 어떤 값을 확인하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맥북을 가지고 데모를 하고 있어서 맥북의 특정 폴더에 파일 이름 zzz_fortinet.png라고 하는 파일이 들어있다면 회사 등록 장비라는 태그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폴더인데요. 이 폴더에 보시면 파일 이름이 지금 zzz_fortinet 1.png로 지금 다르게 생겨져 있죠. 현재 포티 클라이언트에서 보시게 되면 제로 트러스트 태그에 임직원과 백신 유효함이라는 태그는 받았지만 제가 여기서 사전 정의하고 있는 회사 등록 장비라고 하는 태그는 아직 받지 못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파일의 이름을 변경을 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티 클라이언트 EMS가 이걸 확인을 해서 포티 클라이언트와 다시 동기화를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사 등록 장비라고 하는 태그를 전송을 해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기화되어져 있어야 이 포티 클라이언트가 설치된 PC는 이 태그를 이용을 해서 모든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접속을 시도할 것이고요. 이 태그를 이용을 해서 방화벽에서는 정책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책을 구현한 예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화벽에서는
제로 트러스트의 태그를 보안 형상 관리를 해주고 있는 포티 클라이언트 EMS 서버와 지속적으로 동기화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모두 동기화된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회사 등록 장비, 허가되지 않은 장비, 취약점 패치 필요, 아까 보셨던 것과 동일한 GTNA의 태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태그를 이용을 해서 룰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룰을 보시게 되면 태그를 이용한 룰이에요. 방화벽 정책처럼 출발지 주소, 목적지 주소 이런 것들로 구현한 것이 아니라 GTNA의 태그를 이용한 룰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룰을 한번 볼까요? IS Firewall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룰은 인터넷 구간에서 들어오는 트래픽 중에서 GTNA 태그가 임직원이나 회사 등록 장비, 백신 유효함이라는 태그를 가지고 있으면 GTNA 서버 IS Firewall에 접속을 허용해 주겠다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GTNA 태그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된다라는 all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이 정책에 있는 액션대로 accept를 해주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any를 선택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셋 중에 하나만 맞아도 이 룰에 부합이 되는 거고요. 매칭 GTNS 태그를 all로 하시게 되면 모든 태그가 부합되어야만 액션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all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세 개가 다 맞아야 되는 거죠. 임직원, 회사 등록 장비, 백신 유효함.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PC 단말기에 제로 트러스트 태그와 일치하죠. 그렇게 되면 저는 정책에 따라서 IS Firewall이라고 부르는 내부 분할 방화벽에 접속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접속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접속이 됐죠. 화면이 나오고 있고요. 내부 분할 방화벽에 접속을 했고요. 이 방화벽에 현재 내부 네트워크로 접속을 했어요. 보시면 다 사설 IP를 가지고 있고요. 저는 지금 외부 공간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것처럼 환경을 구성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지금 공인 IP 뒤쪽에 들어있는 사설 IP 데이터 센터 서버에 들어있는 내부 분할 방화벽까지 접속을 하게 된 이런 걸 지금 보여드렸는데, 이건 GTNA의 태그를 이용을 한 방화벽의 정책을 따라서 들어간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GTNA 트래픽 로그를 확인해 보시면 지금 접속을 한 정상적인 트래픽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시면 IS Firewall 2번 정책을 타고 지금 IS Firewall이라고 하는 GTNA 서버에 정상적으로 접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이 상황에서 이 보안의 형상 관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안의 태그가 변경이 된다면 접속이 차단되는 게 바로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서 명칭을 제가 변경을 해서 태그 정보를 수정을 하게 되면 보안 형상 관리를 1분에 한 번, 지금 저는 20초에 한 번으로 세팅을 바꿨기 때문에 20초 이내에 이렇게 보시면 회사 등록 장비라고 하는 태그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회사 등록 장비가 갖추어야 할 요걸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회사 등록 장비라는 태그가 사라지면 저는 아까 이 내부 분할 방화벽에 접속할 수 있는 모든 태그를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 중이더라도 보안의 형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업무 서버에 접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서버를 재접속을 제가 시도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의 접속 거부가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런 상황에서 로그의 상황을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고 있던 내부 분할 방화벽 IS Firewall의 10.0.1.253이라고 하는 이 사설 IP에 대한 접속 정책에 의해서 거부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로그가 찍히면서 계속해서 접속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만약 이 상황에서 다시 보안 상황이 좋아져서 GTNA 태그를 만족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 포티 클라이언트가 다시 이런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태그가 다시 활성화가 된다면 그 순간 즉시 이 업무 서버에는 접속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다시 업무 서버에 접속이 되고, 접속된 상황을 로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풀려 있죠. 아까까지 차단되던 것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포티넷의 GTNA 서버가 VPN에 비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안의 형상 관리를 실시간으로 실행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지정한 태그에 부합되는 경우에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구성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지금 이 과정에서 어떠한 VPN이나 SSL VPN 접속을 하고 있지도 않아요. 보시게 되면 이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쪽에서 보시면 VPN 접속을 하신 것도 아니고요. 이 단말의 상태, 단말의 보안 상태를 측정을 해서 그걸 이용을 한 태그를 기반을 한 방화벽 정책, GTNA 정책에 따라서 접속이 허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